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채팅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 디자이너 그림이 아트입니다. 자, 수익화하기 가장 좋은 카테고리는 로고 디자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로고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플랫폼에서 살아남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수입을 만들고 수익화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디자이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제가 디자이너를 하게 된 어떤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우선 처음부터 디자이너가 아니었고요. 직장을 다니는 어,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10년 차 직장이, 직장인이었는데, 10년 차 때 월급이 한 2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쯤 들어가니까, 아, 이제 앞으로 30대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점점 커지면서,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자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미술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라우드 소싱이라는 플랫폼을 처음 알게 돼서 뭔가 라우드 공모전을 참여하면 나는 우승 정도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부분들이 한 건 한 건 우승이 이제 많아지다가, 제가 이제 받던 월급의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라우드 소싱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제 월급보다는 라우드 소싱 우승 금액 자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더 많이 벌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컸죠. 자, 디자인으로 부수익 만들기 가능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거의 전공을 하시거나 전문 지식을 배우거나 뭔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뭔가 이제 디자인해서 제공을 하고 하거나 이제 그러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우리의 가치를 뭔가 알리고 우리의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남녀노소 또는 직업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흥미만 있다면 충분히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어떤 경계 자체가 예전보다는 정말 경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으로 충분히 우리가 부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꼭 로고 디자인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로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가 손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손그림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캘리그라피를 잘한다. 그러면 캘리그라피를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라든지 굿즈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관심 있고 소소하게 잘하는 어떤 재능들이 있다면 충분히 꼭 로고 디자인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재능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디자인으로 부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우리가 예전에 플랫폼이 처음 생겼을 때, 라우드 소싱이 처음 생겼을 때, 크몽이 처음 생겼을 때, 한번 이 디자이너들끼리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저런 재능 마켓들이 디자이너들의 어떤 생태계를 해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 플랫폼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리고 더 커지면 커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플랫폼이 가진 어떤 장점을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빨리 입점을 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판매를 한다면 오히려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내 월급을 큰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지금 제일 큰 플랫폼이, 재능 플랫폼이 크몽 플랫폼이 있지만, 네. 제일 큰 플랫폼이 있지만, 각자한테 맞는 어떤 플랫폼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플랫폼의 성향을 알고 입점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판매할 수가 있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잘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판매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을 잘한다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흘러가는 어떤 트렌드를 알거나 플랫폼들의 어떤 성향들을 알거나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 말고 외주를 어떻게 따오는지, 그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Z세대, MZ세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대의 어떤 강력한 소비 문화이고, 소비 시장을 이끄는 어떤 세대들이고, 그래서 지금 명품 로고라든지 대기업 로고들이 거의 MG를 겨냥을 해서 예전에 오프라인에 사용되던 3D 로고들이 지금 이제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온라인 시장에 맞춰서 평면화되거나 디자인이 간소화되거나 직관적이게 되거나 이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상황마다 나의 디자인 스타일들을 변화를 하고 그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판매를 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예술을 듣고 싶은 사람 듣지 마세요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 재능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입점이 되는 순간 사업적인 부분이 연관이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술적인 디자인을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업을 내가 따낼 수 있을까?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 세팅이라고 있는데 그 질문지 자체에 멘탈 관리법이 뭐 궁금하다, 마인드 세팅이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요 내용들을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을 전공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도 계실 거고, 비전공하시는 분들도 상담지에 상당히 이제 많았던 걸로 이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모두에게 처음은 어렵다.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명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고비들을 넘기고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개개인마다 성향 자체가 다르고 어떤 역량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수강생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분은 매출 저만큼 많이 냈는데
그리고 저분은 저렇게 빨리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개개인마다 어떤 기준치라든지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대가.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어떤 목표를 이룬다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들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충분히 잘 가져가신다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짧게 담아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지만 내가 맞는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분명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할 거야, 크몽으로 할 거야, 라우드 마켓으로 할 거야,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야, 아이디어스를 할 거야. 정말 플랫폼이 많죠. 근데 그 스타일마다 고객층이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로고 스타일이 분명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하는 스타일을 홍보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아이디어스다. 그러면 아이디어스에 맞는 스타일을 판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인스타그램을 하신다. 그러면 인스타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감성에 맞춰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주. 외주는 쉽게 말해서 나의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작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비를 지불을 하거나 광고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내 페이지가 홍보가 되지만 외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나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회사를 직접 알려야 되는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어떻게 따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따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는지,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듣지 마세요. 무자본 창업을 위한 마인드 세팅을 말씀드렸고,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로고 제작 실무 프로세스 세 가지 스텝. 자, 이거는 디자인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못하면 구매 전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랫폼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썸네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썸네일 중에 어떻게 구매를 할까? 내가 만약에 고객이다 그러면 하나의 그 업체한테만 연락을 드릴 게 아니라 정말 다수 업체한테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 업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업체를 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상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답변이 왔는데 보통 5분 이내로 연락이 되었을 때 구매 전환 퍼센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그런 정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고객분한테 응답을 하는 게 우리가 플랫폼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단계에 맞춰서 상담 응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서라든지 기본적인 고객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어떤 질문들을 나한테 맞는 질문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 고객한테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로고를 만든다라는 것은 살면서 평생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고객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고객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넣어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시고 대표님, 이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재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뭔가 고객이 뭔가 쉽게 고를 수 있게 질문을 드리는 게 정말 그걸 전문성 있게 느끼고 신뢰감 있게 고객은 느끼십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항상 애매하게 질문을 하신다거나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제스처보다는 고객이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만약에 컬러를 지정을 한다. 뭔가 따뜻한 느낌의 컬러를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따뜻한 컬러가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상이 있는데 세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컬러가 좋으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을 하고 초기 상담 시간을 줄이고 구매 전환을 오히려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선호하는 로고 제작 방식 탑 5.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초성을 가지고 만든 로고라든지 캐릭터형 로고 또는 뭐 캘리그라피 로고, 워드마크형 로고,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 만든 로고 또는 텍스트 형태 로고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 유형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내가 잘하는 스타일의 어떤 기준을 나눠 놓고 고객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떠실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잘하는 어떤 로고 제작 방식을 여러 가지, 한 5가지 나눠놓고 레퍼런스로 먼저 보여드려도 좋고요. 또는 레퍼런스를 받으셔서 이런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대표님이 보내준 스타일은 제가 보내드린 이 레퍼런스에서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나만의 어떤 로고 제작 방식 유형을 나눠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형 자체를 5가지를 나눠 놓고 고객과 상담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믹싱 기법. 제가 라우드 소싱에서 우승을 많이 하면서 우승을 할 때마다 고객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승한 작품이 어떤 부분이 좋으셔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항상 초반에 했었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뭔가 의미가 담긴 것 같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제 느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재 자체를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선택을 해서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로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사과 모양 하나이죠. 근데 사과 모양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사과 플러스 뭐 지배 형태를 결합을 해서 만든다든지 사과 플러스 또 다른 어떤 특정 형태를 결합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최소 소재 자체를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을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충분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작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소재를 하나로 제작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몇 개 소재를 선택을 해서 결합해서 제작을 하시면 뭔가 이야기 만드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주 차이는 라우드 랭킹 1위를 할 수 있었던 큰 3가지 방법. 처음부터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연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스타일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제일 많은 고객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신 어떤 형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비우스의 형태,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메비우스 형태 자체가 디자인이 된 것 같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형태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방법들 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스토리 기법. 이건 뭐냐면 페덱스 로고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페덱스 로고 보시면 이니셜이 있고 사이에 화살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 있게 어떤 형태를 표현을 했을 때 고객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리고 점 하나도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상담지를 통해 정확한 제작 방식, 로고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견적 설정, 그리고 단계별 적용하는 썸네일과 포트폴리오. 요 내용은 내가 판매되는 금액대에 따라 또는 내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후기 개수에 따라 분명 플레이해야 되는 단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기가 0부터 후기가 뭐 200개까지 있을 때 분명히 적용했을 때 잘 팔리는 썸네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이후에 한 500개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썸네일, 이런 포트폴리오가 적용이 되었을 때 잘 팔리는 유형들이 이제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별에 맞춰서 유형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썸네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3주차 판매를 부르는 메이킹 도구. 실속 있는 워드마크 구성법. 이건 어떤 거냐면 플랫폼, 플랫폼에서 시간이 존재하죠. 가치 기반의 어떤 제작, 시간 기반의 어떤 제작이기 때문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스트하고 사실 좀 저렴하게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마크를 가지고 조금 더 빠른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브러쉬 도구라든지 로고를 이해시키는 배경 디자인, 로고를 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진들이나 배경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조금 더 보기 좋은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별점 5점을 유지하는 방법, 별점 5점을 유지하는 방법, 무조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대표님 이런 거를 해주시면 별점 5점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이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음에 이제 뭐 10%를 할인해주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소개를 해주셨을 때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후기를 좀 관리를 한다. 그런 방법들을 말해 드립니다. 4주차, 경쟁력 있는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기본적인 퀄리티적인 디벨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에 대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무지성으로 판매를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또는 톤앤 매너, 키 컬러라든지 키 폰트 여러 가지 어떤 나를 알릴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나의 가치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사진을 가지고 뭔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쇼츠라든지 릴스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쇼츠라든지 릴스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성격이 어떤가. 그래서 크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많고요. 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물론 있지만 기업들이 많이 있고,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이라든지 자영업자 로고들보다는 뭔가 손그림 같은 캐릭터 같은 위주의 판매가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고는 잘 못 만들지만 캐릭터라든지 손그림 같은 것들을 잘한다. 그러면 아이디어스를 입점해서 판매를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뷰티 로고라든지 명품 로고, 여성스러운 어떤 감성 로고들이 상당히 이제 많죠.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뷰티 로고, 이니셜 로고, 감성 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 그러시면 인스타그램을 진행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수강을 이제 들으신 어떤 분들에 대한 그 후기를 제가 최근 후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수업은 어떻게 하면 로고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수업보다는 물론 잘 만드는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하지만 플랫폼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나서 닥치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분들의 어떤 수익 자체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래 판매를 하시고 계시던 분이었고, 보시면 2024년 후반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 판매가 거의 한 50만, 첫 달에는 50만 원 미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200선에 도달을 했었죠. 판매를 잘 하시다가 뭔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주춤하다가 작년 24년 12월부터 같이 새롭게 준비를 해서 플랫폼에 이제 다시 크몽의 플랫폼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11월에서 12월 보시면 37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목표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목표 한 300 정도는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바로 이제 목표 달성을 했는 케이스고요. 수강생 두 번째 분은 지금 40대 후반의 아버지입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고요. 40대 후반인데 지금 보시면 이분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수익 자체가 이제 높아요. 기본적인 수익 자체가 월천은 꾸준히 하시고 최근 작년 24년 11월에 최고 매출이 3천만 원 찍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충분한 어떤 부수익을 만들 수 있고 매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1시간 정도가 디자인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가 마케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강 자체를 조금 더 마케팅 위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4강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위주의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1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이니까 디자인의 어떤 비율들을 조금 더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의 어떤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강의와는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마케팅 내용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몽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광고를 댈 수 있으면 저렴한 거라도 하시는 게 노출 자체가 1, 2페이지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세팅을 제대로 하시고 나서는 광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분명 광고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광고를 한번 고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굳이 비싼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렴한 광고라도 한번 테스트 겸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게 툴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툴을 모르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답변을 드려보면 저는 정말 기본적인 툴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일러스트를 오픈을 했을 때 왼쪽에 보여지는 기본적인 툴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툴만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로고를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가 있고요. 퀄리티보다는 저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 리뷰를 모으려고 거의 공짜로 해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뭔가 공짜로 해주려면 뭔가 이제 그에 맞는 내용들을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들면 좋겠죠. 리뷰를 모으려고 공짜로 이제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오픈챗, 요즘 카카오 오픈챗이라든지 카페에 보시면 오픈챗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오픈 채팅방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 채팅에 가입을 하셔서 그런 오픈 채팅에서 홍보를 하시고 나는 이런 디자인을 해주는 어떤 디자이너다. 선착순으로 몇 분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그런 오픈 챗에 있는 방장분한테 승인을 받으시고 이벤트를 열어서 후기를 이제 모으셔도 되고 또는 그 오픈 채팅에 있는 제작을 무료로 해드리고 나서 오픈 채팅에 있는 썸네일을 뭔가 내가 만든 썸네일로 좀 적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뭔가 대가를 만들고 나서 분명 그 오픈 챗에 있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관심사가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오픈 챗이기 때문에 분명 로고 어디서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나한테 좀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루트들을 만들어서 공짜로 하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강의는 초보자에게 맞는 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접근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수강에서 시연을 하거든요. 시연을 할 때 저 또한 정말 기본적인 툴로만 제작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툴로만 만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툴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업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현업을 떠났지만 저는 분명 전공을 하셨고 예전에 해보신 어떤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 하신 분들보다는 능력치가 좋으시기 때문에 마케팅만 좀 잘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포트폴리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독방은 운영이 되지 않고 디스코드가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그 디스코드로 일정 기간 동안 궁금하신 어떤 내용들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실시간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수강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다 개개인마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디스코드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 디스코드 기간은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외주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노동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카페 활동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또는 제가 먼저 그 종합 광고 대행사라든지 인테리어 업체 쪽에 제 개인 PPT를 좀 만들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는 라우드 소싱에서 이렇게 우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로고 디자이너입니다. 로고 디자이너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협업을 좀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좀 많이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협업한 어떤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먼저 내가 PPT, 나를 알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연락을 드려도 됩니다. 또는 산업단지 같은 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지금 시작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건물 같은 데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전단지를 꼽을 수 있는 전단지 하는 부분이나 작은 TV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월 얼마 정액을 끊으셔서 로고 디자인 필요하신 분은 뭐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셔도 되겠죠. 예전에는 정말 뭔가 찌라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연락을 드렸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빌딩에 전단지 같은 것들을 꼽아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픈 채스 활용해서 뭔가 그런 무료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변리사분들이나 네이밍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네이밍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변리사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서 네이밍 하시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 뭔가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나눠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락을 또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내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그런 어떤 루트들과 협업 관계를 많이 만드시면 플랫폼을 굳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라우드 소싱에 참여를 했었지만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주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소개를 해주신 분한테 얼마 인센티브를 이렇게 떼드리고 뭔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감사의 어떤 표시를 한다 그러면 그림이아트라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소개를 또 많이 해주실 수도 있고 외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나씩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플랫폼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책정.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경쟁이 안 되면 좋거든요. 우리가 고가로 뭔가 하나를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게 좋고, 하나를 팔더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시간을 들여서 판매를 하는 게 좋죠. 근데 플랫폼의 단점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저렴한 시장 사이에서 내가 비싸게 판다면 현실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하실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얼마짜리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 광고군을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페이지 전체를 보시고 가격 책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 같은 10만 원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적인 나의 경쟁 업체들이기 때문에 같은 광고에 들어간 업체들이 지금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하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약간 업앤다운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사실 좀 제일 판매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조금 저가이지만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대신 우리가 플랫폼을 초기에 이용을 해서 후기라든지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점차 나를 알리는, 나를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하나를 판매를 하더라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후기 그 포트폴리오 만들고 퀄리티를 높이고 블로그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활동을 해서 나를 알릴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비전공을 하셨지만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니즈를 좀 충족을 하려면 플랫폼을 초기에는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플랫폼을 추천한다면 크몽을 사실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에 가면 그런 어떤 물건들의 순환이라든지 고객들의 순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대형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게 매출 자체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퀄리티는 좀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퀄리티 있다라고 또는 퀄리티가 부족하다라고 느낄까? 정말 이걸 못 만들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고객들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이제 고객들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물론 있고요. 수준에 다다른다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반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도 바로 하시고 싶으면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개월이라든지 3개월 정도 충분히 본인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빨리 한다라고 해서 구매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대응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거나 오히려 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수강을 하시고 나서는 일정 시간은 오로지 나한테 내 썸네일에, 내 상세 페이지에, 내 포트폴리오에 시간을 투자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인데 진입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줄었을까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었고, 그리고 로고라는 부분들이, 로고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영역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기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보고 사나요? 조금 더 예쁜 거, 조금 더 색깔이 좋은 거, 조금 더 내 취향인 거를 선택을 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력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사실 툴 다루는 것도 사실 힘드시죠. 그럴 때는 라우드 소싱 우승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고 뭔가 이렇게 복사하는 연습을 하시면 사실 제일 빨리 많이 늘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툴 다루는 게 서툴고 어떻게 이제 이 로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승하신 분들에 대한 작품을 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아, 이 디자이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이너는 여기서 이런 툴을 좀 다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어서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우승 작품들을 좀 복사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빨리 느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에 맞는 썸네일, 네, 그런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썸네일 설정이 좋거든요.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뭔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 이런 서비스 준다. 이런 것들을 썸네일에 노출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24시간 내 제작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모든 고객분들한테 24시간 내 제작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소수의 업체만 24시간 내 제작을 해드리는 거지, 나의 페이지를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썸네일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썸네일로 적용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후기도 없고 뭔가 대단한 경력도 없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썸네일 부분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초반에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따라 해보면 좋냐면 우승한 작품을 캡처해서 옆에 두시고요. 그 위에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 그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왼쪽에 캡처한 걸 두시고 오른쪽에다가 어떤 기능을 쓰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최대한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툴들을 좀 다뤄서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에다가 어떤 툴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처음에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최소 포트폴리오 개수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있으면 좋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0개라도 목업 개수를 늘리거나 보여드리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하나를 2개로 만들고 하나를 3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많아 보이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해서 시간이 이제 허락을 한다면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가면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고 또 괜찮은 작업들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개수 자체는 최소 10개로 이제 진행을 해도 상관없지만 유형 자체를 다르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린이집 하나, 뭐 병원 하나, 남성적인 뭐 기업형 로고 하나, 정말 여성스러운 로고 하나, 약간 레트로한 걸 로고 하나, 이런 식으로 유형 자체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뷰 숫자가 많으면 물론 좋지만 리뷰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나를 알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가치들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나를 만들 수 있는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라우드 소싱으로 수익이 거의 없었을 때 오히려 외주 수익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외주 수익이 많았었던 게 항상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로고만 만들 줄 알았지 상세 페이지를 한다거나 명함을 한다거나 전단지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 사장님들한테는 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도 할 줄 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부딪히면서 약간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분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분이 저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명함을 전달드리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어떤 멘트들을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매주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명함은 꼭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약간 드리는 부분들을 좀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제 부분들로 오픈챗이나 뭐 네이밍 업체라든지 변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좀 만들고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외주로도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 플랫폼별 활동명은 될 수 있으면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작은 업체가 아닐 거잖아요.
점점 후기도 많아지고 커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기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검색 사이트에서 노출도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명을 다 다르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를 정확히 정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활동명을 정하는 것부터 나의 브랜딩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이너에게 명함은 특별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뭔가 디자인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져 있더라도 뭔가 그렇게 이제 겁내고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명함이 막 디자인이 뭐 삐까번쩍하다 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지만 두세 번 연락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잘 지내셨냐?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뭐 또 필요한 디자인 없는가?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 다시 생각을 하셔서 외주로 주시는 분들이 비중 자체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또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하나 있으시면 답변 드릴게요. 최단시간에 로고 디자인이나 로고 컨셉을 기획하는 실력을 늘리는 방법. 사실 뭐 정답은 제일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복사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툴을 좀 다루실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리뉴얼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연습으로. 뭔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식당을 내가 새롭게 리뉴얼 한번 해볼까? 뭔가 제가 내 기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어, 리뉴얼하는 작업들을 한번 많이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라우드에서 우승 작품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는 핀터레스트,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어떤 로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로고들이 좀 유행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또는 라우드 고객센터나 매니저님께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어떤 답변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금일 웨비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